이제 우리가 애교살 하잖아요. 웃을 때나 이제 눈웃음을 칠 때 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애교살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 필러를 넣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애교살이 도드라져 보여서 애교 있어 보이게 하는 필러입니다. 애교살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교살이 좀 많은데, 이렇게 살짝 눈웃음을 칠 때 이렇게 튀어나온, 눈 밑에 튀어나온 이런 눈 밑에 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애교 필러를 통해서 애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교 필러를 하시게 되는데요. 애교 필러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살짝 이렇게 눈웃음을 쳐보면서 내 애교살 모양이 어떤지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애교 필러를 했을 때 그런 모양과 이제 유사하게 애교 필러 모양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파악하셔야 될 게 좌우의 비대칭입니다. 누구나 이제 좌우 비대칭은 있는데, 애교 필러를 했을 때도 비대칭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이제 교정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의사가 애교 필러 시술 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원하는 모양대로 정확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양쪽 눈에 그 탄력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좌우의 이제 비대칭을 교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느 부위든지 이제 난관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위는 이제 애교 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쪽 눈의 비대칭 때문에 그 시술을 하였을 때 필러 모양이, 애교살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의사가 이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은 약간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될 수도 있고, 한쪽은 밑으로 안 쳐지고 앞으로 볼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교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교 필러는 시술 시에 주의 사항도 많고 알아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양쪽 눈에 비대칭도 얘기했지만 이게 탄력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굴 부분 중에서 눈 쪽이 가장 예민하고 사실 0.1cm만 바뀌어도 인상이 바뀌어지는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탄력도를 잘 살펴야 되는데,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탄력이 좋아서 필러 넣었을 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되는데, 30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40, 50대 분들도 간혹 애교 필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얼굴 겉 보시기에는 탄력이 별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눈의 탄력도는 20대와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애교 필러가 앞으로 예쁘게 나온다기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퍼지기도 하고, 애교 필러를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눈이 이렇게 살짝 앞으로 까진다든지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필러를 많이 넣는다고 앞으로 예쁘게 흔히들 말하는 번데기 모양으로 도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눈이 부어 보이고 모양이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해서 시술 받아야 될 부위입니다. 애교 부위도 사실 이제 많이 움직여지는 부위는 아닙니다. 계속 가만히 있다가 웃거나 할 때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필러처럼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2년 이상도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